네, 이번 시간에는 35페이지입니다. 요 부분이죠, 그죠? 취득일, 그죠? 취득시기하고 이제 요거 두 개 남았습니다. 요거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죠? 네, 취득시기 보겠습니다. 취득시기가 뭐냐 하면은, 간단, 이거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보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원시 취득, 성계 취득, 의제가 있잖아, 그죠? 이거 들어가는 거. 원시 취득하면은 신축이죠. 성계하면은 정축이죠, 그죠? 의제하면은, 그죠? 예, 요거, 예, 신축, 정축, 그죠?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매매고, 여기 이제 정축에 그러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매립 간척이 있습니다. 제조, 조립, 건조, 그리고 출원, 그리고 매매하면은 교환과 현물 출자. 여기 유상이죠, 그죠? 무상한 상소, 그리고 뭐가 있더라? 정여, 기부가 있었죠, 그죠? 정여, 기부.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그렇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주주 50% 초과취득한 자. 이게 취득의 형태입니다, 그죠? 이런 취득의 모양인데, 요 취득일이 언제냐 이거죠. 요거 취득일이 언제고, 요거 취득일이 언제고, 취득일이 언제고, 요거 취득일, 그죠? 요거 취득일, 요거 취득일, 요거 취득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날로부터 60일이니까. 신축 뭡니까? 그렇죠. 사용 성인서 교일이죠, 그죠? 사용 성인서 매립 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 우리 건조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제조 물건 만들었다, 그죠? 이거는 말하자면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가 없다. 성계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죠. 성계 취득자가 세금 내는데 그 성계 취득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아셨죠? 요거는 그 물건을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 중에서 빠른 날. 출연, 시효 취득 있잖아, 그죠? 여기 출연, 여기 시효 하나 빠졌네. 출원한 날, 우리가 출원, 허가를 시하고 허가를 받은 날이겠죠, 그죠? 시효 취득은 우리가 점유 개시일이죠. 시효 아니죠. 취득세수는 완성일, 시효 완성일이다, 그죠? 요 매매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잔금 지급일이죠. 잔금 지급일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입니다. 그죠? 예, 잔금 지급일 원칙인데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정여 계약일이죠, 그죠? 이렇게. 정축, 이건 같습니다. 사용 성인서 교부일이고, 요거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요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그러죠, 그죠? 과점 주주는 50% 초과 취득한 날 되죠. 요게 취득일이다. 그 정도 아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보고, 국수공판장이죠. 국수공판장. 뭐 빠졌습니다. 법 올라가야죠. 계약상으로,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은 4번 나오잖아, 그죠? 법이, 이게 바로 법이잖아, 그죠?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검증일인체 요거는 계약성 잔금 지급이라고 한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는 국수공판장법이 되고, 취득 시기에서는 국수공판장. 알았죠? 법은 올라갑니다. 예. 24번.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되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개인 간의 매매 계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의 시기는 계약상 잔금일 또는 계약상 잔금을 지기 전에 등기를 이행했다면 등기일이다. 맞죠? 법인 간의 매매 계획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 맞죠? 개인 간의 정려 계획에 의한 부동산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아니죠.
정려계약은 계약일이 될 겁니다. 그죠? 계약일이 취득일이다. 틀렸습니다. 3번. 상속은 상속계실. 맞죠? 사용 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 이게 바로 뭐죠? 무허가죠. 무허가는 언제? 사용일. 맞죠? 다음 25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이다. 그래서 취득 시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건축물을 유상 취득했다는 것은 매매로 취득했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했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 시기다 그랬습니다.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죠. 자, 보세요. 뭐냐면은 우리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다가 잔금을 지급하죠. 그죠? 예. 그런데 요 계약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죠? 계약일로부터, 여기 계약일이고, 중도금 지급일이고, 잔금 지급일인데, 요 잔금 지급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계약일로부터 며칠? 예, 60일이 경과한 날. 그러니 요 날이 취득이, 요 날로 보겠다 이거죠. 그죠? 알겠죠? 예, 다음 2번입니다. 건축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아니했다. 그 계약 후에 10월 되는 날에 뭐 계약상 여기 명시 안 됐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인데 요 사이에 등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등기한 날이지 뭐. 그죠? 등기일이다. 건축물을 무상승계는 이게 무상이잖아. 그죠? 무상의 원칙이 뭐죠? 계약일이죠. 단 예외가 상속은 상속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잘못했습니다. 그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 중에서 빠른 날이다.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 맞죠? 그죠? 26번 문제입니다. 취득 시기. 예. 틀린 거 찾아보세요. 상속 또는 유정. 유정이라는 거는 유정. 예. 유언에 의한 정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죽거나 누구한테 정려한다. 그죠? 유언에 의한 정려, 유정이라 하죠. 그죠? 상속 또는 유정 개시일이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공매, 경매. 예, 그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고, 지목 변경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아셨죠? 건축물을 개수 또는 건축 개수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아시죠? 실제 사용 중에 빠른 날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항상 이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이죠. 그죠? 빠른 날. 말을 바꾸면은 이 날이 원칙인데 이걸 먼저 하면 이 날로 한다. 알겠죠? 자, 우리가 무가는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일이죠. 그런 뜻입니다. 항상 먼저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날이 취득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다음 27번입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에 되는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거. 개인 간의 매매 계약에 의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은 뭐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원칙이. 두 번째, 개인 간의 유상 승계하면 매매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했다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30일 틀렸네. 그죠? 다음, 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내에 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취득 보지 않는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죠? 요 사이에 계약이 해지됐다. 그럼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입증돼야 되겠죠. 그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재산 분할입니다.
등기 등록일로 한다. 맞죠? 그죠? 28번 문제. 틀린 거. 환지 나왔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사흘 중에서 빠른 날.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다. 맞죠? 3번, 예,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정비법 재개발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또는 사흘 중에서 빠른 날이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죠. 조합원에게 계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했다.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점유 시효 취득 나왔습니다. 요거 시효가 완성되는 날 아시죠? 틀렸습니다. 연부 취득의 설명에서 잘못된 거 1번 매매 계약서 상에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 연부하면 한 2년 이상입니다. 예, 분할 지급하는 것 맞죠?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의 취득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등기등록하면 뭐로 본다? 일시취득, 몽땅 세금 내라 그랬습니다. 3번 연부취득 중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대상이 될 수도 아니죠. 취득세는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3번은 잘못됐습니다. 연부취득의 경우에 과표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연부취득의 경우에 면세점 여부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총액이 50만 이하면 면세점. 아시겠죠? 30번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했다. 취득시가 바르게 연결된 거 그랬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보니까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 그럼 뭐죠? 법인은 뭐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개인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정답 1번입니다. 예. 아래 31번. 다음 취득 시기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부동산 신고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입니다. 예, 그러면은 개인 간의 취득이니까 개인 간의 취득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 그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그러면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다음 32번.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양도세의 양도 취득 시기와 비교로서 틀린 것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 양도세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예. 일단 한번 보세요.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양도세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예. 맞죠? 그죠? 두 번째.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일. 양도세에 가면은 점유 개시일입니다. 알겠죠?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양도세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유를 하고, 그리고, 하죠. 그죠? 예. 이거 이제 시효가 완성됐다.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팔았다. 양도. 취득세는 요 시점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 날에 취득했으니까 요 날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세요. 이겁니다. 취득세를. 그러면 양도세도 이때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양도세의 취득세를 이날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양도세는 뭐냐? 보유기간 있잖아. 보유기간. 내가 이날 소유를 했지만 실제 보유는 이때부터 했잖아요. 점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보유기간을 봐주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취득세와 양도세고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세금 내는 날 기준이고, 언제, 즉,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언제로부터 60일이냐? 요거가 취득세에 나오는 거고, 양도세에서는 보유기간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 보유했느냐. 알겠죠?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세금 내는 거고, 양도세는 보유기간이다. 요 날부터 요 날까지. 그러면 요 날이 취득일이고 양도일이 되죠. 그죠?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다. 그 차이점이 약간 다르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죠? 다음에 자가건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사용승인 쓰고 정려도 예, 계약일이고
양도세는 그 정립하던 날을 합니다.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죠. 그죠? 양도세는 연부가 없죠. 연부가 없이 여기에 장기 할부 조건이 나옵니다.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인도일, 사용일, 등일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33번 부분을 우리 했죠. 그죠? 과세 표준 부분 했고, 뒤로 넘겨보세요. 쭉 다 했습니다. 쭉 했고, 통계도 했고, 그죠? 이제 65페이지 오면은 65번이죠. 65번부터가 이제 마무리, 그죠? 65번부터 이제 남았네, 그죠? 그게 바로 76번까지가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요 부분이죠. 신고 납부, 그죠? 취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요 날까지 안 내면은 가산세가 부과되죠. 그죠? 상속을 받아서 취득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그 상속인이 중에서 누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 요거는 9개월 연장해 준다. 그죠? 요 법정 기한이 지나고 나서 여기 법정 기한이죠. 요 날이 지났습니다. 1개월 사이에 요 사이죠. 그죠? 요 사이를 우리 뭐라 부릅니까? 법정 기한이라 그러죠. 1개월 사이에. 알겠죠? 요 법정 기한 후, 요 사이에 하게 되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경감해 준다. 아시겠죠? 여기 50% 감면. 이게 신고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붙잖아.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데 이게 요 1개월이 지나기 요 사이에 한번 신고 또 자진해 주면은 50% 감면해 주겠답니다. 아시겠죠? 이거 또 있습니다. 요 뒤로 가면 6개월, 1년, 2년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참고를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 신고 납부다. 핵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신고 납부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가산세 두 개 있잖아. 그죠? 신고 불성실 납부. 신고 안 했다. 요게 무신고 20%고 과소 신고를 적게 했다. 그죠? 10%죠. 그 이게 부당 불법일 때는 얼마? 40%잖아요. 요 50% 요걸 50% 값해 줍니다. 20%를 몇 프로? 10%로. 알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에 0.025%. 그죠? 예. 일단 문제 보면서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5번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에서 간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나열한 거.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 속하는 달에 며칠 6개월인데 문제를 보세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들어가잖아. 9개월. 그죠? 됐죠? 아래 66번 취득세 부과징 수다. 틀린 1번 정려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정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납부. 상속은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외국의 주소는 9개월입니다. 그죠?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내에 60일입니다. 전부 이제 60일로 통일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60일. 과거에는 30일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60일이고 어떤 건 30일 이렇게 이제 좀 이래 말하면 일부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통일되었죠. 그죠? 전부 60일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60일. 30일 하는 거 없습니다. 60일. 아시죠? 3번 틀렸다. 4번 재산권 그 밖에 권리의 지대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신고 납부한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80% 중과산세다. 이걸 뭐라 하죠? 그래 중과산세죠. 그죠? 취득을 했으면은
세금 내야 되는데 취득하고 나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팔았다 매각. 그죠?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팔았습니다. 그걸 들켰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몇 프로? 80%.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중과산세를 부과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외, 여기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 종류 변경, 과점 주주 등은 제외, 중과산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67번입니다. 그죠? 신고 납부 및 가산세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60일 내에 시군 구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맞죠? 유상거래 주택의 경우는 50% 곱한세율을 적용하여 20%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맞죠? 그죠? 다음에는 취득세 부가세는 10% 농특세 그리고 나머지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죠? 취득세, 과표, 우리 부가세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부가세 붙죠, 그죠? 취득세에, 알겠죠? 요 취득세의 2%에 10%.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요 세금 있잖아요. 요 세금, 요거 빼고, 뺀 거. 그래서 우리 이걸 이렇게 하죠. 표준에서 2% 빼고, 나서 여기엔 20%입니다. 여기 뭐냐? 지방교육세. 부과되죠, 그죠? 그리고 감면이 있으면 감면세의 20% 농특세가 붙습니다. 그죠? 이게 기본 부가세다 하는 거 아시면 돼요. 네.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예, 법적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6개월 내다, 그죠? 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는 50% 신고에 감면된다. 그죠? 다음에는 취득가 50만 원의 경우는 면세점 적용해 준다. 그 1번 다시 보세요.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60일 내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건 맞는데 납세 의무자 주소지 있고 잘못됐잖아. 그죠? 우리 지방세는 항상 물건 소재지, 물세라 그랬습니다. 68번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지목 변경 등의 간주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았다.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지목 변경 보세요. 중과산을 하지만은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이나 과점 주나 제외한다 그랬죠. 1번 틀렸잖아. 그죠? 두 번째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무신고 가산세 50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요 1개월 내에 개월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그죠? 다음 3번 토지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1년 내에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또 취득했다면은 한꺼번에 취득한 걸 간주해서 우리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세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와 물납은 적용되지 않. 과거에는 적용한 적이 한번 있었죠. 이건 오래전 이야기는 한 10년 전인데 취득세도 분납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정 안 됩니다.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법인은 장부를 당연히 작성하고 그 보존도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했다. 그러면 10% 가산세 징수합니다. 69번 부가징수입니다. 옳은 것. 정려의 경우에 정려세 규정을 정하여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정려로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정려세는 3개월이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취득세잖아. 정려를 받아서 내는 무슨 세? 취득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과 등기를 동시에 하잖아. 그죠? 과거에는 이거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합쳐졌습니다. 그게 2000 벌써 언제입니까? 10년도에 알겠죠? 예, 통합됐으니까. 3번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이 아니라 그랬죠. 계약상 잔금지급일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인이나 허가규약의 지정 해질 또는 수입부터 60일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이 말이 뭔 말이고 하면은 토지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를 완납했다. 그죠? 돈을 완납했다. 잔금 지급했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잔금을 지급했으면은 허가일로부터가 아니고 잔금 지급일로부터지. 이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날이 아니고. 문제는 요날로부터 60일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지. 틀렸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지금 옳은 거 물었네. 그죠? 토지거래계획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허가위의 지적,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는 양도세에서 자세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무슨 말이야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예. 토지거래.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양도세보다 먼저, 요게 이제 우리 기본이니까 요걸 하고 그걸 말씀드릴게요. 양도시다. 그죠? 토지를 팔았다. 양도세를 먼저 잠깐, 여러분들 이미 이제 공부 다 했다고, 이제 다 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양도했었다. 양도라는 거는 언제가 양도죠? 네? 마찬가지 잔금 받은 날이잖아. 그죠? 이 잔금을 받은 날이다. 잔금을 청산한 날이잖아. 그죠? 요 날인데. 이게 어느 지역이죠? 허가를 받은 지역이잖아. 허가. 그러면은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허가를 뒤에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잔금 지급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요 두 가지 경우 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잔금을 받고 나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잔금 지급할 수 있잖아. 그죠? 이때 우리는 양도일이 언제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잔금을 내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허가를 나중 받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입니까? 토지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이 지역에서는 잔금 지급한 날이 우선일까요? 허가 받는 게 우선입니까? 당연하죠. 그죠? 이날 우선이잖아. 이날 기준을 해야 됩니다. 허가일로부터. 아셨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번에 허가를 받고 나서 잔금을 나눠 줬습니다. 허가를 받았지만은 우리 법상, 세법상 이날은 이제 허가를 받았고, 이날 개인 간에 이제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죠? 이게 우선돼야 되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죠? 요게 그대로 취득세도 적용됩니다. 그대로.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자, 문제 다시 보세요. 이 마찬가지죠. 그죠?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경우가잖아.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위의 경우네. 그죠? 요거죠. 요거. 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허가이잖아. 그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습니다. 5번.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기한의 신고를 했다. 납부 불순실이 아니고 신고 불순실 요거 50% 가면은 요거 그죠? 다음 70번. 예.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 틀리고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표와 세액, 가산세가 지금 제외되는데 가산세를 포함하죠. 그죠? 통제 전에 기한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산세 포함, 그거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71번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취득 후에 신고라고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80, 이거 나왔네. 그죠? 중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중가산세가 80% 있는데, 그게 제외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과산세 제외한다. 그게 적용되지 않는 거는 바로 2번이겠네요. 그죠? 신고했으니까 제외. 과점 주주 제외. 그리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도 제외. 종류 변경도 제외되는데 2번에 보면은 회원권은
80% 과세된다 이겁니다. 다음 72번.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1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면은 50%가 아니고 몇 프로? 80% 잘못됐습니다. 그죠? 틀렸다. 됐죠? 내려가겠습니다. 73번. 개인 갑이 을로부터 A주택을 매입하여 신고 납부했다. 다음 부가세 세액으로 옳은 거 그랬죠? 그 문제 보세요. 문제 보면은 신고가액은 1억입니다. 과표는 8천만 원이라면은 그럼 신고가액을 기준해야 되잖아. 그죠? 신고액 1억에다가 여기에다가 1억짜리입니다. 그죠? 취득세는 1%겠죠. 왜? 6억 이하니까. 붙고, 잘 보세요. 여기서 이래 보습니다. 부가세가. 요거 원래 이제 4%였잖아. 그죠? 4% 감면받았습니다. 원래 4%인데, 그러면은 요 2%에 몇 프로? 10%. 요게 농특세입니다. 1억에 2%, 200만 원에 10%가 얼마? 20만 원이죠.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약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의 2% 빼면 원래 4%였잖아. 그죠? 2% 빼면 2% 맞죠. 그죠? 2%에 20%죠. 그런데 요거는 4%에 1%니까 4분의 1이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200만 원에 20%면 40만 원, 20만 원, 4분이니까 10만 원. 여기 뭐다? 지방교육세.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13번에서는 취득세는 100만 원, 농어촌 특별세는 20만 원, 지방교육세는 10만 원 부과된다. 5번이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세 문제가 남았는데, 74번, 75번, 76번은 이제 기타 등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74번 보세요. 취득세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1번.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거다. 맞죠? 국가에 기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취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가에 기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은 그랬잖아. 과세 대상 하면 다 들어가잖아. 그죠? 토지, 건물, 차기항성, 광어, 임목, 골콘, 용승 다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부동산에 하나죠. 예, 2번 틀렸습니다.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법률 규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정년은 시가 표준액 무상이니까 개인 간의 부동산 교환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맞죠? 75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을 이전에 그 사용 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된 날 중에 빠른 날이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아니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거기 잘못됐네. 사용을 먼저 하면 사용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아니죠.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일이 됩니다. 법인장부로 토지를 지목변경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입증되면 그 비용이 과표가 돼야 되죠. 그죠? 틀렸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몇 프로? 10%. 갑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한다면은 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갑에게 있죠. 그죠? 예. 갑에게 맞네. 그죠? 76번.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한 경우는 100분의 얼마? 90. 기억하자 그랬죠. 100분의 90. 요거는 법인 장부를 입증하고 나머지는 계산서로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건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이 증가된 부분은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증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원시 지도로 보고 과세하겠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그 취득으로부터 취득 신고를 한 후에 팔았다. 그럼 중과선세 적용 안 하죠.
맞네, 그죠?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분평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표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틀렸네, 그죠?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임시건물을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앞으로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비과세 문제를 아마 제가, 하나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앞으로 돌아볼게요. 저기, 34쪽 20번, 21번, 22번, 세 문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20번, 21번, 22번. 세 문, 여기 뭐냐? 비과세 문제입니다. 20번, 옳은 거. 1번, 국가 등등 취득은 과세한다. 아니죠. 비과세. 국가에 귀속하는 거 이것도 부가지, 그죠? 아니한다. 예. 그런데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했죠, 그죠? 매각 정리하거나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병된 경우에는 병되었다면은, 그죠? 그건 당연히 부과해야 되겠죠. 국가 등의 기소 등의 반대가 없으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립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 대가를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하는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 명의신탁 자체가 우리는 뭐죠? 정료로 간주해버리잖아, 그죠? 정료에 다시 취득에, 정료에 대해서 해지가 되어버렸으니까 새로운 취득으로 보냅니다. 부과하죠, 그죠? 임시흥행장,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 사무소 등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임시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시면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부과한다. 맞죠, 그죠? 21번 취득세 비과세도 틀린 거. 1번 국가 등 기부 체납 비과세, 징발 재산 있죠? 요 환배권 행사 비과세, 신탁 재산 비과세, 공사 현장 모델하우스 같은 거 비과세, 공동주택의 개수인데 대수선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대수선은 제외하고, 일단 이 개수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22번 비과세 대상 중에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임시 건축물의 취득하는 경우에 1년을 초과해버렸죠, 그죠? 그러면 과세돼야 되겠죠. 그 다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분할은 당연히 과세됩니다. 신탁재산의 지위의 이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탁재산의 지위의 이전이라는 것은 신탁재산을 팔았다는 말이죠. 제3자에게. 말하면 신탁자, 정말 위탁자의 변경, 매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다. 매매니까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맡겨난 재산, 요거는 과세 안 한다. 맞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상 이래서 우리가 취득세법에 대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 취득세에서는 결국 요약할 게 이거죠, 그죠? 과표 4가지입니다. 잘 정리하실 때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과세 요건 4가지. 그 이제 나머지 개요, 취득시기, 신고납부터 해서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취득세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뭘까요? 그렇죠.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음 양도세. 그 다음은 뭐죠? 재산세. 나머지 이제, 등록세나 종부세, 그리고 이제 조세, 우리가 조세에 대한 용어 정리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